얼마 전 결혼해서 딸을 3명이나 둔 저희 사촌형이 저희 집에서 좀 작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저희 사촌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7년 전쯤인가요? 제가 형한테 아마존 주식을 형 꼭 사라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형은요, 저희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고요.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아마존 주식이 상장가보다 조금 떨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저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약간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주식이 어느 순간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주식은 지금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정말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가치가 하락할 때가 있죠. 그러니 지금 당장에 어떠한 그 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얼마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 없다고 해서 그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확신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때를 못 만난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은 지속해도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상승할 것이니까요. 네,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서도요, 때를 잘못 만나서 생전에는 예술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예술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순수 예술가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폰스 무아입니다.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화가 알폰스 무아는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시각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무아 스타일을 만든 장식성 강한 그의 회화와 디자인은 동식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까지도 그의 양식은 수많은 일러스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폰스 무아가 생전에는 상업적 일러스트레이터로서만 평가되고 순수한 예술가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알폰스 무아는 장식미술의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는 항상 순수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앙대팡당, 살롱도톤 등의 작품을 출품하고 개인전을 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술가들은 알폰스 무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그림은 전시회에 걸리지 않았죠. 다만 그는요, 살롱 데상이라고 하는 전시회에 초대가 되고 또 그 전시회 포스터를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전시회는 포스터나 장식예술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 이후로 알폰스 무아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요, 미국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예술계에서는요, 여전히 알폰스 무아를 순수한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네, 반면에 같은 석판화, 포스터 화가인 툴루즈 로테르는요, 예술계에서 격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장식 화가인 클림트 또한 예술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 클림트와 툴루즈 로트렉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알폰스 무아가 받지 못했던 예술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은요, 예술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피카소나 앤디 워홀처럼 생전에 예술가로 또 인정을 받으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화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고흐나 렘브란트처럼 살아 생전에는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예술성이 인정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체 예술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알폰스 무아가 생전에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요, 그 당시의 예술의 개념이 알폰스 무아의 작품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폰스 무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였는데요. 그가 활동하기 이전 시기의 예술의 관건은 얼마나 실제와 똑같이 그리느냐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요, 회화론이라는 책에서 좋은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림이 나타내는 대상을 유리창을 통해 보든 그림을 보든 시각적인 차이가 없을 때 그 그림은 잘 그려진 것이다. 네, 잘 그려진 대상은 실제적인 대상과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9세기 이전의 화가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실제적인 대상과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카메라가 발명됐기 때문이죠. 카메라는 빛을 한순간에 빨아들여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카메라는 어떤 그림들보다도 실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이 사진들을 연속으로 이어붙이니 그림이 표현할 수 없는 영상까지도 담아내게 되죠. 그러자 미술계에서는요, 더 이상 얼마나 어떠한 대상을 똑같이 그리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화폭에 담게 되죠. 네, 이제는요, 무엇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예술은요,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하고요, 또 눈으로만 바라보는 어떠한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는 범인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떠한 지성적인 주제가 담겨야만 했죠. 네, 이러한 시기의 중간 가운데에 알폰스 무아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알폰스 무아의 그림에는요, 굉장히 세부적인 묘사가 뛰어나고 또한 약간 독특한 그런 형식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목판화인 우키요에를 접한 사람들은 그의 형식이 이와 비슷하다고 느꼈죠. 게다가 지극히 눈에 즐거움을 주고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꿈을 꾸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의 장식 미술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술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시도들은 많았거든요. 그의 상업적 작품뿐만 아니라 순수한 예술 작품 안에서도요,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한된 주제 때문에 범인류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눈에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범인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툴루즈-로트렉의 그림을 더욱더 예술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툴루즈-로트렉은요, 예술가의 전시회인 독립예술가협회, 또 앙데팡당, 살롱도톤 이런 곳에 초대를 많이 받게 됐는데 알폰스 무아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죠. 그럼 정말 알폰스 무아의 작품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작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만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예술의 정의와 그의 작품들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방고흐나 렘브란트처럼 말이죠. 미학자인 아서 단토는 예술을 정의하는 그룹인 예술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예술계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것들만이 예술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말합니다. 예술계의 주요 멤버인 예술 철학자들은요, 당시에 있던 어떤 사회성, 그리고 문화성, 그리고 역사성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관람자와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 동의할 만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만 예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아서단토라는 한 사람이 정의한 것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네, 예술은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어떠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쾌감을 단순하게 주는 것에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한 시기에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했었던 그 정의만으로 예술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술에 대한 정의는 항상 넓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고 또한 다양해지기도 하니까요. 네, 알폰스 무아나 반고흐,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 사후에 더욱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어떠한 예술의 개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확장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알폰스 무아가 살아생전에 어떤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술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정의하고 있던 예술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알폰스 무아가 맞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예술이라는 정의는요, 사회가 정말 변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의미는 또 확장되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정말 시각적 쾌감을 주는 알폰스 무아의 작품들이 또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작품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의 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가치가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로 유의미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유의미한 것이 바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알폰스 무아나 반고흐 그리고 렘브란트는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붓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때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작품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어떠한 예술작품보다도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업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확신이 있다면 언젠가는 적당한 때를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